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해외에 근거지를 둔 사기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수법이 고도화될수록 범죄 대응과 예방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통합을 추진하자는 요구가 있는가 하면 속도전이 아닌 내실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렸던 세계 도핑방지기구 총회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116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참석자 9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 경남뿐 아니라 전국 광역자치단체들마다도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의 속도가 나는 곳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을 텐데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로 시작했다가 무산됐던 통합 논의는 새 정부에서 다시 불이 지펴졌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하며 지역민들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양시도의 실무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부산 경남뿐 아니라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등 타 지역에서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들이 보이지 않는 속도전을 펼치는 양상이 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6월 행정통합의 완성 여부가 통합 논의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통합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행정통합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한 권한이양이라든지 또 정부의 지원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이 정부만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또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과 속도가 잘 조화롭게 결합되는 방향으로. 지역 여론의 동의가 가능한 지역은 지방선거 때 통합을 추진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선거 이후라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통합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연대는 속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분권형 광역행정통합의 완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대통령과 단체장들이 즉각 회동해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분권형 광역행정통합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포함하는데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권한 이양을 이끌어내자는 의미입니다. 내실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단체장들의 연대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된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부산신항에서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송금을 유도하던 수법에서 벗어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최근에는 관공서를 사칭한 노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해외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법이 고도화될수록 범죄 대응과 예방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호송단 111명을 파견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검거된 조직원 49명을 인천 공항을 거쳐 부산으로 압송했고 이들은 지난 주말 모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속이는 이른바 노쇼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전국에 149명, 피해 금액만 69억 원에 달합니다. 해당 피의자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기 범행을 한 조직원들로 구청 공무원 등을 사칭해서 곧 감사가 있을 예정이니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해주면 나중에 정산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왔습니다. 이 같은 노쇼 사기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표적은 소상공인들입니다.
관공서 직원을 사칭한 이들이 보낸 명함과 공문은 실제 공무원 정보를 교묘히 도용해 쉽게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호소였습니다. 실제 부산 업체가 그 명함 준다고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7만 5천이라 4만 5천 원을 준다 그래요. 거의 3만 5천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거를 받아서 얘기한다면 3만 5천이 남는 거 한 대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범죄가 잇따르자 지자체들도 예방에 나선 상황. 각 지역의 지자체들은 관공서가 물품 대리 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 보다 촘촘한 제도 보완과 함께 무엇보다 개인의 경계심이 피해를 막는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5개 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법령과 조례,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구역별 특성과 도시 환경 변화, 관련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한 재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와 교차로는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해 관계기관과 함께 365일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불법 광고물 정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민 모니터링단이 운영되며 우수 지자체에는 시범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부산시는 27일 시청에서 2026년 지역 상품 구매 확대 추진 보고회를 열고 공공, 민간, 협력 체계 중심의 추진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시는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계약 원칙과 지역 제한 경쟁 입찰 전면 시행을 통해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고 민간 공사에서도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하도급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는 용적률 우대와 인허가 단축, 세무조사 유예, 정책자금 2차 보전율 상향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2월 중 지역업체 우대 분위기 확산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매달 구매 실적과 하도급률을 점검해 정책 효과를 높여갈 방침입니다. 부산 중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50대 여성이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이 다쳤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6일 밤 10시 40분쯤 영주동 부산터널 삼거리에서 사고를 낸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 공공도서관 176곳의 도서 대출자 수는 278만여 명, 도서 대출 건수는 934만여 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1%,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자도서관 이용은 99만 5천 건으로 12.3% 늘었고 특히 전자잡지, 신문 이용이 60% 이상 급증하며 디지털 독서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또 타관 반납 서비스 이용도 72만 8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해 이용 편의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책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로 집계됐습니다. 아라가야 왕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마리산 고분군이 있는 함안군이 법정 고도 지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경남도가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경남 최초 고도 탄생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아라가야의 정치문화 중심지였던 함안군 가야읍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마리산 고분군을 비롯해 왕궁터 등 역사자산이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함안군은 지난 2024년 이 일대를 국가의 법정 고도로 지정받기 위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고도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추진하는 역사문화 환경 정비 사업에 최대 7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안군은 2년 전 이곳 마리산 고분군 일대를 고도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아라가야 역사성 규명 부족 등을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학술대회 개최와 자료 보완 등을 통해 재도전을 준비해온 함안군은 27일 열린 도민 상생 토크 자리에서
경남 최초의 법정 고도 지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와 같이 협력해서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이 자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정 고도로 지정된 곳은 신라와 백제의 수도였던 경주와 공주, 부여, 익산, 그리고 대가야의 중심지 고령 등 모두 5곳. 전국 6번째이자 경남 최초의 법정 고도가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홍보 콘텐츠 부산교통 선행왕을 찾아라 시리즈 1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시민을 현장에서 직접 찾아 소개하는 리얼 예능형 공익 캠페인으로 일상 속 준법 행동이 교통사고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1편 영상은 2025년 12월 광안리와 부산 시민공원 일대에서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차량과 보행자를 배려한 운전자 등 교통법규 준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완성된 영상은 부산경찰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등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창원시의회가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한은정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 의원이 의원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태화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을 상대로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준수하라며 공개 경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해 장경태 국회의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당시 자신의 SNS에 성추행 의혹 장면을 재현한 사진을 올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6일 정부의 신규 원전 3기 건설 확정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신규 원전 건설을 신한홀 3, 4호기 사례와 비춰볼 때 약 3조 원 이상의 대규모 주기기 제작 물량이 경남 원전 기업에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의 대표 원전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관계 기업이 일감 확보는 물론 소형 모듈 원전 제조 전환을 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주기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조기기와 관련 기자재 물량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 도내 340개 원전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경남도는 도내 기업이 자금 유동성 확보와 수주 경쟁력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과 인증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 청소년들이 학원 운영 시간을 밤 10시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이 모인 단체인 경남 청년 유니온 소속의 청소년 단체 경남 청소년 유니온은 27일 경남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 휴식권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원 시간을 자정에서 밤 10시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를 보면 현재 경남 청소년들은 이미 자정까지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경남에 거주하는 31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리 설문조사와 SNS 구글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학원을 24시까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체 약 7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정지용 서울시 의원은 서울의 학원 운영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교육 시장 확대와 학생들 부담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청소년과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월 3일부터 정당이나 입 후보 예정자 이름이 담긴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간판, 현수막 설치와 표찰 배부, 후보자 상징물 제작은 금지되며 관련 현수막은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3월 4일까지 인공지능 이용 사실을 표기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 시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